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약 2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 성매매 특별법 논란의 핵심과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각은? 그리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한국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의용입니다. 지난 9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사회적인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공개 변론이 펼쳐진 재판정 안에서는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성매매는 생명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문란한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 죄를 단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시간 우리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숭실대 명예교수이신 김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김규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민주당 의원이시고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배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산지 이태희 미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그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매매를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 처벌해야 될 범죄로 인식하느냐의 여부이고, 두 번째는 성매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경우에 성매도자도, 성을 판매하는 매도자도 함께 처벌할지 그런 여부인데요. 여기 계신 그 조배숙 전 의원께서 지난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을 이렇게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당시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또 이번 위헌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원래 이 법 이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간단한 좀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 군산에서 그 계복동, 대명동에서 연달아서 그 화재가 났고,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그 집창촌 그 집결지 여성들의 그 인권 침해 사례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사회가 이렇게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그 성매매 여성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구조적으로 이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포주, 그리고 알선업자들, 이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알선 고리를 해체하고 그들이 얻은 이익을 환수를 시키고 그들을 좀 더 엄벌함으로써 이 성매매를 그 좀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위헌 심판 제청이 된 것은 이제 자발적인 성매매가 그 자발적인 성매매까지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뭐 결정해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강제가 아니면은 이걸까지 꼭 처벌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논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인간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라는 굉장히 그 소중한 그런 인격권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사고 판다는 거니까 인간의 성도 그 인간 인격권과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점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런 그 성매매를 그 합법화했을 때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선량한 성풍속이 무너져서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또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성산업 시장이 8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자본과 노동이 거기에 쏠림으로써 이거를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거기 유입이 되면서 우리 그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해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기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회가 다시 이것을 돕고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성매매를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네. 거기에는 아무리 자발적이건 뭐 자발적인 것도 저는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기호 목사님, 목회를 또 하시는 입장에서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성매매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거스르는 거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종족 번식을 위한 고유한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팔고 사는 것은 그 원래 고유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성매매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성매매 허용으로 얻어지는 이득보다 그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성이 문란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 파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파괴가 결국은 국가 전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고, 또한 저희 헌법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는 결혼을 보호해야 되고 가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매매 이 특별법은 합헌이고, 또한 우리 헌법이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희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적인 입장에서 네. 우리 이제 법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난번 헌재 간통죄 그 위헌 판결과 마찬가지로 네. 이번 이 성매매 문제도 성매매 특별법 문제도 결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때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기본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공공복리나 공공질서에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이 성매매는 가정붕괴라든지 여러 성윤리,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윤리 붕괴라든지 여러 공공질서나 공공복리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건 당연히 합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두 논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창제, 그러니까 집창촌을 합법화를 해서 성매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성소외 남성들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점은 성매매 특별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네. 이것이 더 점조직이 돼가지고 집창촌은 줄었지만 사실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가로 들어가가지고 더 잡기 힘들게 됐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또 말씀 나누기로 그렇게 하죠. 김영환 교수님, 우리 구약 신약에 보면 거의 인류사와 함께 해온 일이 아닌가요, 성매매? 그렇죠. 신학적인 예. 입장에서. 예. 그래서 특별히 지금 헌재가 이번에 간통죄를 합헌으로 지금 보았고 하는 지금
이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자기 결정을 할 만큼 그렇게 완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자기 어떤 경향성, 그건 칸트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간에게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하나의 어떤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그러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그 세속주의적인 어떤 자유주의 사상인데 이것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하게 인간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뢰할 만큼 자기 결정을 내릴 만큼 인간이 신뢰적인 존재냐.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성완종 리스트라든가 각종 또는 세월호의 그 정정유착 총체적인 비리라고 하는 이거가 전부 다 맞물려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런 어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자기 결정을 내릴 만큼 그렇게 낙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노아 시대 때의 하나의 그 시대의 어떤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라든가 또는 그 시람 말기에 있어서 그것도 전부 다 문명이 발달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회의 매우 문란한 그러한 풍조, 그리고 로마와 마찬가지 오늘날 이제 20세기 마지막에 있어도 그러한 풍조가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자기 결정을 할 만큼 논리적으로 많지만은 그러나 당위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칸트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어떤 근본 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현재 재판관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바로 경사로 미끄러지는 논리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매매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면 좋겠다는 이제 이런 주장들 또 선거 공약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를 막고 또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합법화된 그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 이런 것도 사라질 것인가? 정말 사라질까요, 이태 변호사? 그 법의 존폐 여부를 논의를 할 때는요, 그것의 실효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실효성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교육적인 기능, 한 사회의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기능을 같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매매와 같이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해준다면 과거 18세기, 17세기 영국이나 미국의 노예제도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현재 이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서 지금 그런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로 성매매를 합법한 여러 나라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예를 들면 2007년 유럽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공창제도를 실시한 네덜란드의 경우에 95%가 노동 계약이 없이 일을 하고 있고요. 95%가 노동 계약이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 그러니까 근로 계약이 없이 성매매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보장 서비스 수혜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기구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에 약 1만 5천 명이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성매매 종사 여성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동유럽 등지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꿰어서 인신매매로 온 그런 여성들이 대다수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성매매를 음지했던 것을 양성화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요. 더 양성화되게 확산이 되고 사실 성매매는 항상 인신매매, 마약 문제, 폭력, 살인과 항상 같이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더 보호하고 그걸 이것을 합법화해서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또 호주의 일부 주에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이분들이 5년 뒤에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법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성매매가 되니까 여기는 성매매하는 곳 해가지고 성매매 관광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신매매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 이럽의 동유럽 이런 데서 그 여성들이 팔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법적인 성매매 시장과 더불어서 불법적인 성매매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더 커지고 거기서 그 성매매 여성들이 오히려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이제 그 마약과 그 알코올 의존증 그래서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그래서 암스테르담 시장이 2006년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성매매 그리고 마약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이런 타락을 끌어들이는 재앙이 됐다. 그래서 집결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이 성구매자만을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그 여성은 처벌을 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을 했더니 그 성구매 남성이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던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그 성매매 특별법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민할 부분도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성매매를 합법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에 그것의 하나의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그는 성매매 종사자가 오히려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87%가 신체 폭력을 당했고 59%가 성폭력을 당했고 25%가 자살을 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독일에서 이미 실험해서 12년 동안 실험해서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 한국이 다시 수입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하나의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여러 나라의 이제 우리가 사례를 살펴봤을 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되겠다 말씀이시네요. 예, 이 중독 분야에서 항상 이렇게 대두되는 이론인데요. 이 풍선 효과 이론하고 기관차 효과의 이론이 있습니다. 풍선 효과. 불법을 이렇게 옥죄면은 합법을 이렇게 옥죄면은 불법이 어딘가. 풍선이 늘어난다. 이 기관차 효과는 합법이 늘어나면 기관차가 막 달려가듯이 객차가 따라오듯이 불법이 더 커지면서 따라온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 분야에서는 이 기관차 효과가 더 잘 적용이 됩니다. 즉 합법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위험한 더 많은 불법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사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다른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런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오피스텔 성매매로 1억 원을 모았다. 칭찬받고 싶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이를 두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대단하다. 긍정적인 반응과 그게 자랑이냐.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성의식과 성적 가치관 이게 얼마나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인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김정은 교수님.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물질주의 하나의 그 물량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러한 소위 그 물량주의와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인간의 어떤 하나의 쾌락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하나의 그 신체적인 어떤 향유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물질주의가 가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종착역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원시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법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고도의 이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1000년 동안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초월적인 법이 유럽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암흑기라고 계몽주의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1000년 동안 유지했고 그런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끔 되고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인간 본위로 되는 하나의 그 어떤 무신론과 세속주의 이런 것이 있게끔 되었을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어떤 나의 향락과 어떤 쾌락 그거 외에는 추구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각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예, 예 그렇죠. 네. 이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좀 지적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뭐 사실 우리 성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돼가고 있고 이런 원인이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느끼는 원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아까 그 1억 뭐 모았다 그 자랑한 그걸부터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어떤 건전한 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적은 돈이지만 정말 고생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빨리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조급한 이제 이런 물신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유교 사상의 그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화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업이 어떤 성과 관련된 향락 산업이 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흥 음식점, 캬바레, 뭐 안 마실 술소 방이 참 많죠. 그 다음에 또 과학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그 결합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섹파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섹파. 네. 섹스 파트너의 준말입니다. 예, 인터넷 카페로 서로 그 매칭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어떤 너무 이게 확산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 어떤 그 문화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건전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세워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고민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결국은 뭐 소위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인본주의 세계관의 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윤리는 사실은 생명윤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과 생명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 생명윤리가 붕괴되게 돼 있어요. 낙태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는 당연히 영아살해, 안락사, 존엄사, 자살권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 생명윤리가 붕괴되고요. 생명윤리가 붕괴가 되면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 폐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 폐지가 이루어지면 결국 문명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기본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서의 기본권이지 문명을 파괴시키는 기본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만 군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조장되는 분위기도 있고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군대에서도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 고참들이 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유혹을 해줬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2학년 이제 휴학하고서 갔었는데 제가 신학생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사창가나 그런 데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유혹을 하려고 참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사회의 이 문화들이 이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문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나 영화 이런 매체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타락한 성문화를 보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자꾸 자극적이고 뭔가 좀 색다른 것을 하게 되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사실 저급한 상업주의에 매몰된 매스컴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성적 타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도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이제 지금 간통죄 폐지가 지난번에 이제 되고 또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간통이나 성매매나 또 동성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란한 그 성의식이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논리가 그에 대하는 하나의 정당한 논리로 지금 다가서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근데 20대 남녀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자 47%가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44.6%는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기호 목사님. 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결혼 제도 안에서 허용되는 배우자를 통해서만 해당되는 사안이지 이것이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결혼 외에 그런 성적인 모든 부분들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더 확산되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을 강력하게 이렇게 제한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이 배우자의 그 외도 또한 여러 가지 그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혼이 증가하고 이혼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상처받고 또 그 가운데서 복잡한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결국은 가정 해체, 더 나아가서 공동체 해체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이 성경이 뭐 말씀하고 있지만 인류의 오래된 그 경험과 또한 지혜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일부 다처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는데 일부 일처에 의한 결혼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대개 뭐 기독교 신앙을 받지 않은 나라들도 대개의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지혜에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결혼 제도를 잘 보호하고 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무분별한 성문화를 허용하고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영호 교수님 짧게 또 그래요. 좀 조언해 주시죠. 그건 가치관의 문제인데 가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태희 이 변호사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젊은이들은 성이라고 하는 어떤 보는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용품이야 사고 팔 수 있죠. 예. 일상적인 생활 용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고 팔 수 없는 고차원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족 관계라든가 그렇죠. 서성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의례라든가 명예라든가 생명, 특별히 성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하나의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팔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정신적인 우리의 존재와 밀접되어 있는 이러한 가치
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의 그 자본으로 지금 퍼져 있는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것 자체가 무너지면서 오늘 유럽이 무너진 것이 뭐냐? 그러한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이 무너지게끔 되고 중국에 와 있어 초벌되는 정신적인 가치의 타락. 이것이 오늘날 현재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새롭게 변혁시키는데 교육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뭐 근데 그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고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고 이런 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철저하게 잘 교육이 되고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성매매라든지 또 성을 구매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견 또 아이디어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김교 목사님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좀 뭐 여러 번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보호법을 제정하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요사이 뭐 간통법도 폐지가 되고 또 예전에 혼인빙자 간음죄도 뭐 위헌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성과 관련된 법률들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결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뭐 보장하는 바 결혼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여러 가지 성매매 문제나 간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담아서 진행했으면 그런 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는 좀 성에 대한 교육들이 신앙적, 성서적, 성경적 가치를 가진 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써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한 나머지 우리 젊은이에게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 오염된 타락한 성문화를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을 둔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젊은이에게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소개해서 성경적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도 제도적이고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한 교회 내부 사람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 사회적인 것도 다양한데 법적인 부분 좀 조배석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결혼제도 보호법이라고 그러셨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기존에 이런 걸 좀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은 안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물론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선 저희가 성매매 여성에게만 좀 국한시켜서 보면은 이제 이 자발적인 성매매 그 위헌이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생계형 비생계형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이 탈성매매 여성을 좀 탈성매매를 시켰더니 다시 돌아오더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처벌하면 어떡하는지 이런 논란이 자꾸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을 탈성매매하기 위한 그 지원에 관한 법도 만들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 쪽에서는 그때 기획예산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라에서 쓸 데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여성들한테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좀 가슴이 아팠고 황당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때 제대로만 지원이 되었더라면 진짜 맞아 들어가야지 그게 네. 그래서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그 국가에 대해서 좀 원망스럽습니다. 예. 국가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좀 탈성매매를 시켰으면 이런 논란이 좀 잦아들었을 텐데 그다음에 대통령도 여성이신데 특별히 좀 저는 재정 지원도 중요한데 재정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말씀하시죠. 당연히 탈성매매를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 플러스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런 직업 교육을 잘 포함하는 겁니다. 뭐 무조건 뭐 돈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남성들의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들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이고 계속 이 부분을 좀 그 매매를 처벌하고 금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입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그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 또 어떤 좀 바람이 있느냐면 교회가 저는 이제 구제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은 뭐든지 일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은 이 여성들은 이 정말 저 밑바닥에서 정말 그 소외되고 그리고 또 비난받고 지탄받고 뭐 그런 그 정말 어려운 그 여성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손을 내밀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전문가도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물론 성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국회로 가셔야 돼요. 이태희 변호사님. 저도 지금 조배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정말 우리 생계형 비생계형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매매 종사하고 있는 그 여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서라도 살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 준 건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사실 교회, 사실 법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사회 총체적인 노력과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윤리의 회복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과서에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문제라든지 심지어 학생들이 임신하는 문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의 권리로 포함을 시켜놓고 있단 말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 임신 또는 출산한 아이들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윤리의 붕괴가 사실은 다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성을 용돈 마련을 위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성윤리의 붕괴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매매 문제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사회 전체적으로 이 뿌리가 되는 이 성윤리 붕괴를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생계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느냐? 다른 일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분들은 급하니까 더 많이 벌고 싶다, 더 빨리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 가 보면은요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저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건전한 근로요역이 상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로 조건도 여성의 경우에 또 남자하고 좀 동등하게 임금도 차별하지 않고 이런 여건을 마련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관련하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교회의 의식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한국 교회는 성교에 대해서 엄청난 자원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뭐 우리 김규호 목사님 같으면 아예 참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사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율랑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조회숙 변호사께서 이야기했지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가 선교인데 아직도
아직도 교회의 성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떤 복음 일방적인 어떤 영혼 구원 일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면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가 보다 이러한 지금 우리 법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될 때 좀 더 교회가 각성하면서 목회의 방향 그리고 총회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좀 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교회가 떠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제 덧붙이자면 네. 우리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네.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단체나 그렇지. 그런 데를 지원해주면서 지원해줘야죠.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지원해야죠. 같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제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교단 보면은요. 중에서, 그런데 교단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이 정체돼 있다. 그리고 기존의 신도들이 뭐 이렇게 천주교로 이동해 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왜 그런가 원인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 그 주변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눈을 감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받는 게 아닌가.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더 많은 말씀 나눌 시간인데 아주 짧게 한 마디씩 30초 발언을 좀 해주시죠. 이것과 관련하면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물량적으로 가느냐. 교회의 메시지가 물량적인 방향이고 성장 일변도고 성공 일방적인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죽었다. 네.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되었는데 바로 어려움에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생할 수 있는 투철한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30초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를 성매수의 이런 문제들을 저는 그 성중독 차원에서 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성중독자들이 결국은 성매수의 주요 사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이 성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마련하고 또 관련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성중독 문제도 다음에 이제 한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희 변호사님. 저는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듯이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성매수 또는 판매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맞다, 합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나 그 성매매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그런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나 사회 각 층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이 문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직이나 알선 조직들이 모이고 그래서 또 이런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매수의 그 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감소시켜야 된다. 그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 학교, 특히 교회에서 좀 이 문제를 솔직하게 좀 열어놓고 정말 그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 아무튼 건전한 성윤리, 가정, 결혼 가치관 이것을 세워야 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각성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헌재는 이제 법리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성매매는 인권과 인성을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방종은 무질서와 함께 지금까지 지켜온 건전한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기독교는 성 문제에 대한 신앙적 가르침을 더욱 심화시켜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계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